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시절의 범프스탁, 즉 자동 연사장치의 금지 규정을 폐기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이 올 하반기 6개월 동안 3% 고물가, 5% 고금리, 4% 실업률 등 3중고에 시달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동률 접전을 보이고 있는 버지니아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넘어가면 다른 격전지에도 여파를 미쳐 대통령 당선이 유력해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볼티모어 항구가 이번 주 운항이 재개되고 상업용 운송은 7월 중순에 완전 정상화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시절의 범프스탁, 즉 자동 연사장치의 금지 규정을 폐기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수 6명이 찬성하고 진보파 3명이 반대했는데요. 이번 판결로 2017년 라스베가스 총기 난사 사건과 같은 총기 비극을 줄이기 위한 트럼프 시절의 총기 규제마저 폐기돼 총기 규제는 더욱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기 비극의 나라에서 공화당 출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마련돼 시행되어 온 범프스탁, 즉 총기의 자동 속사와 연사 장치를 금지해온 조치가 보수위의 연방대법원에서 폐기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은 14일 트럼프 시절 마련돼 2018년부터 시행되어 온 범프스탁 금지 규정이 행정 권한을 넘어선 것이었다라며 6대3의 결정으로 폐기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력한 총기 옹호론자인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2017년 10월 라스베가스 호텔에서 음악 축제장에 총기를 난사해 60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부상당하는 비극이 벌어지자 범프스탁을 전면 금지했는데 그에 의해 임명된 보수파 대법관들이 폐기시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다수의 의견서를 쓴 크레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ATF, 즉 알코올 담배 총포국은 반자동 라이플에서 기관총처럼 속사, 연사할 수 있는 범프스탁을 전면 금지하면서 권한을 넘어섰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당시 행정부는 범프스탁을 장치한 총기일지라도 한 번에 한 발만 발사할 수 있는데도 기관총으로 분류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폐기 판결의 이유를 썼습니다. 범프스탁은 반자동 소총에 장치하면 한 발씩 쏘되 매우 빠르게 연발로 쏠 수 있어 흡사 기관총과 같은 장치로 꼽혔습니다. 2017년 10월 라스베가스의 한 호텔 32층에서 64세의 스티븐 페닥이 범프스탁을 끼운 반자동 소총 12정으로 11분 만에 1000발 이상을 난사하는 바람에 호텔 아래 광장에서 컨트리 뮤직 페스티벌을 즐기던 60명이나 목숨을 잃고 수백 명이 부상당하는 총기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총기 옹호론자인 트럼프 당시 대통령도 범프스탁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약속하고 2018년 12월 금지 규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때부터 총기의 속사, 연사할 수 있는 범프스탁을 사용하면 징역형까지 처해지는 강력한 처벌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3명의 보수파 대법관들과 다른 보수파 대법관 3명이 합세해 트럼프 시절의 범프스탁 금지 조치를 폐기시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미국에서 무수한 총기 비극에도 불구하고 총기 규제는 물론 변조 장치를 놓고도 완전히 반분돼 있어 연방의회에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최고 법원인 연방대법원에서도 총기 규제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미국에서 어떤 총기 비극이 벌어져도 작은 총기 규제 조치도 이뤄지지 못하고 군사용 살상무기와 같이 속사, 연사할 수 있는 범프스탁, 최대한 많은 총알을 장착해 자동 연사할 수 있는 탄창 등을 막는 것도 어려워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미연입니다. 미국이 올 하반기 6개월 동안 3%의 고물가, 5%의 고금리, 4%의 실업률 등 3중고에 시달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25%에 가까운 신용카드 이자율로 빚이 더 늘어나고 7%의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지속돼 주택시장의 해빙도 어려워지는 연쇄 파고를 겪게 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경제 불경기 없는 물가 잡기인 소프트 랜딩이 아직 완전 날아가지는 않았으나 미국민들은 올 하반기 6개월 동안에도 3%의 고물가, 5%의 고금리, 4%의 실업률 등 2중고, 3중고에서 헤매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6월 경제 전망치에서 물가와 금리, 실업률 등이 모두 더 나빠질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첫째, 올 하반기 당초 3번이나 내려 고금리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공개적으로 단 한 번 인하로 축소되면서 올 하반기 6개월 동안 5%의 고금리를 1년 반이나 겪게 됐습니다. 연준은 올 연말 기준금리 수준을 당초 4.6%에서 이번에 5.1%로 대폭 올려잡아 금리 인하 횟수를 3회에서 단 한 번으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9월 18일 또는 11월 7일에 단 한 번 0.25포인트 기준금리가 인하되더라도 평균 5.1%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 6개월과 지금까지의 1년을 합해 1년 반이나 5% 고금리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기준금리 인하의 지연과 축소는 신용카드 이자율, 주택모기지 이자율의 인하도 물 건너가게 만들어 가계와 사업체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신용카드 APR은 현재 24.80%나 되는데 1조 달러를 훨씬 넘은 미국민 가계의 신용카드 부채는 지속적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주택모기지 이자율도 30년 고정의 경우 7% 안팎에 머물러 있어 미국 주택시장의 해빙이 더욱 어려워지고 미국민들의 내 집 마련 꿈 아메리칸 드림은 더욱 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주택 소유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4% 이하의 모기지를 보유하고 있어 저리의 모기지를 포기하고 2배나 되는 모기지를 얻어 새 집을 살 수는 없어 내 집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매물 부족에 따른 거래 냉각에도 집값만 오르는 악순환을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 미국의 물가가 많이 진정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CPI 소비자 물가는 3.3%, 연준이 선호하는 PCE 개인 소비지출 물가는 2.7%로 연준 목표치인 2%에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게다가 주거비는 전년보다 5.4%, 교통비는 10.5%나 올라 있어 전체 평균 CPI보다 2~3배 높기 때문에 미국 서민들의 체감 물가와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셋째, 미국 경제 버팀목인 일자리와 실업률, 성장률은 크게 악화되지는 않고 있으나 여전히 불안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한 달 일자리 증가는 5월에 27만 1000개로 다시 열기를 냈으나 실업률은 4%로 올랐고 올 경제 성장률은 2.1%로 잡았지만 앞으로 고용지표가 갑자기 나빠지고 소비지출 위축으로 제로 내지 1% 성장으로 하강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불안감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올 연말 실업률이 현재와 같은 4.0%가 될 것으로 내다봤으나 문제는 한 달 일자리 증가폭이 10만 개 이하로 떨어질지 몰라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일자리가 안정되지 못하면 돈을 벌어 쓸 수 없게 되고 미국민 소비 지출이 68%나 차지하는 미국 경제의 GDP 성장률은 현재 2%대 예상에서 제로 내지 1%로 하락하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20년 동안이나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선택해온 버지니아가 이 동률 접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격전지로 급변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넘어가면 다른 격전지에도 여파를 미쳐 대통령 당선이 유력해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선 5월과 6월 초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률을 기록한 여론조사들이 쏟아지고 있어 트럼프 공화당 진영이 레드 스테이트로 바꾸려는 캠페인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년 민주당 하성 블루스테이트였던 버지니아가 격전지를 뜻하는 퍼플을 거쳐 공화당 표밭인 레드스테이트로 급변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선 2004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이래 20년 동안이나 모두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2020년 대선에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54%대 44%, 10%포인트 차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물리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 대선을 앞두고 5월과 6월 초에 나온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률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팍스뉴스가 6월 1일에서 4일까지 조사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버지니아에서 48%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4년 전 10%포인트 격차가 이제는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5월 중순에 발표된 노록컬리지의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42%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비롯한 제3의 대선 후보들을 포함시킨 다자 대결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1%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공화당 진영은 이번에는 버지니아를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총력전을 펴기 시작한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습니다.
더욱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로서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버지니아에서 승리하면 선거인단 13명을 차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근 경합지에도 여파를 미치고 바이든 재선 전략을 무너뜨릴 수도 있을 것으로 트럼프 공화당 진영은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통적인 민주당 아성에다가 경합지 7곳 중에서 최대 표밭인 펜실베니아 19명, 미시건 15명, 위스콘신 10명만 차지해도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270명을 확보해 재선에 성공한다는 전략인데 자신의 표밭으로 믿어왔던 버지니아가 무너질 경우 재선 전략이 붕괴됩니다. 팍스뉴스의 분석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버지니아에서 30세 이하 젊은 층과 65세 이상 노년층에서 동시에 바이든 대통령과 48%씩 동률로 같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무당파 유권자들은 바이든 45%, 트럼프 43%로 오차 범위 내 접전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버지니아의 흑인 유권자들은 아직 다수인 73%가 바이든을 지지하고 있으나 트럼프 지지자들은 4년 전 9%에서 현재는 25%로 약 3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지니아의 남성 유권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5%포인트 앞선 반면 여성 유권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6%포인트 리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볼티모어 항구 키브리지의 붕괴 사고로 화물 선박 운항이 어려워지면서 4개월간 항만 관련 노동자들과 제조업체, 배송업체들은 기다림의 고통을 견뎌왔는데요. 이처럼 일자리에 영향을 받았던 노동자들과 업체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볼티모어 항구가 이번 주에 재개되고 상업용 운송은 7월 중순에는 완전 정상화된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 류령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Maryland, the Fort McHenry Channel is fully cleared and the Port of Baltimore is reopened for business. 메릴랜드 웨스무어 주지사는 지난 11주 동안 매일 이 말을 할 날을 기다렸다며 드디어 볼티모어 항구가 재개장됐다고 전하며 감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무너졌던 볼티모어 항구의 키브리지가 이번 주에 재개통되면서 7월 중순이면 상업 운송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 해안경비대 셰넌 길리스 소장은 브리핑에서 볼티모어 항구는 다시 영업을 시작했으며 가장 큰 컨테이너 선박을 가져올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명구조, 잔해 제거 작업 동안 볼티모어 항구를 이용할 수 없었던 화물선들은 다른 항구로 경로를 변경했으나 4개월 만에 깊이 50피트, 폭 700피트의 화물선이 통과할 만큼 해상교통이 정상화됐기 때문에 다시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at's a beautiful sound. 이번 붕괴 사고를 계기로 메릴랜드와 볼티모어가 더 강해졌다는 무어 주지사의 말에 동의하는 듯 지나가던 배가 경적음을 울렸습니다. 약 5초간 브리핑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 소리를 경청했으며 이에 무어 주지사는 아름다운 소리라며 경적음에 답했습니다. 승무원들은 페타스코 강에서 약 5만 톤에 떨어진 강철과 콘크리트를 제거하기 위해 24시간 내내 일했으며 이는 연방과 주 그리고 지방기관이 참여한 약 1억 6천만 달러에 달하는 노력이라고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키브리지의 붕괴로 메릴랜드는 연방기금 자금 중 약 6천만 달러를 사용하여 주요 채널 외에 3개의 다른 소규모 채널을 개설했으나 볼티모어 항의 가치를 다할 수는 없었습니다. 붕괴 이전 볼티모어 항구를 통해 약 80만 대의 자동차가 이동했을 뿐만 아니라 다량의 목재, 강철, 알루미늄, 가전제품, 가구 등 2023년 기준 11,070만 톤의 화물이 운송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난해 44만 4천 명 이상의 승객이 크루즈 선박에 탑승했기 때문에 4개월에 걸친 작업 기간 동안 수천 명의 항구 노동자, 제조업체와 배송업체, 중소기업 소유주들 등 단순히 운항을 못하는 것을 넘어서 확장된 경제 붕괴로 일자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렇기에 볼티모어 항구가 원래의 깊이와 너비로 재개장한다는 것은 수천 명의 항만 노동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국제항만인협회의 스콧 코안 회장이 말해 노동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화물 선박 운행을 정상화했을 뿐 교량이 재건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약 20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이들은 2028년을 목표로 재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